올해도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키워드를 용해이기 때문에 6가지 키워드를 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3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ETF 찍먹은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청룡회 2024년에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ETF 찍먹으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ETF 정보를 한 입에 먹기 좋게 한아름 싸서 입에 쏙 넣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ETF 시장의 맏형 삼성자산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삼성자산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이신 김도영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컨설팅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형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권의 팀장님과 함께하는 ETF 찍먹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2024년에 벌써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코덱스 ETF 전체 순자산 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ETF를 도입을 했고요. 네. 이제 21해를 지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국내 최초로 전체 운용 규모, ETF 운용 규모를 50조 원을 1월 말 기준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TF 찍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23년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코덱스의 자랑거리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ETF 전체 시장 규모는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20조 원. 예, 2022년이 80조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봤을 때 무려 40조 원이 한 해 동안 40조 원. 가장 많은 증가를 기록한 해였는데요. 네네. 그만큼 ETF가 얼마만큼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28개 ETF를 상장하면서 많은 ETF 운용사 중에 가장 많은 상품을 상장했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꼭 저희 진심을 이런 상품에 많이 담았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5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에도 저희는 좀 시장에 다양하게 혁신적인 상품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섹터로만 테마,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었더라면 작년 한 해에는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뭐 소재에 투자한다거나 장비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들을 상장을 해서 큰 사랑을 좀 받았었고요. 작년 한 해 저희 ETF 산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저희 삼성자산운용으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좀 저 스스로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ETF 시장의 맏형의 노릇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덱스에서는 저희 ETF 찍먹 시즌 1부터 투자 키워드로 투자 유망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는 토끼해라는 부분에서 레빗을 제시하면서 배터리, 금리, AI 등을 주목하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2023년 하반기에는 랠리로 인공지능과 대형주, 일들을 주목하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청룡회 2024년에 코덱스 어떤 투자 키워드를 제시해 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4년 올해 키워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표가 여러분들의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래곤으로. 네. 역시 잡아봤습니다.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드래곤, 즉 영어 알파벳으로 총 6가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찍먹 팬 여러분들에게 ETF로는 이런 상품에, 이런 자산의 산업에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키워드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드래곤, 첫 번째 D로 시작하겠죠? 네, 맞습니다. D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배당, 디비던드입니다.
디비던, 배당.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네. ETF는 사실 분배금, 즉 주식이나 채권의 이자, 리츠에서 나오는 이제 배당금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월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월분배금을 지급해주는 ETF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미국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상당히 고금리 그렇죠.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미국의 경기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미국의 회사채들도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그런 하이힐드 기업들이 아니라 네.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거든요. 고품질 회사채. 맞습니다. 그런 회사채들에서 나오는 어떤 높은 금리 환경에서 이렇게 월배당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높게 줄 수 있는 상품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면은 충분히 올 한 해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으로는 이제 디비던드, 그중에서도 월배당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최근에는 저희 코덱스에서도 특정 기업의 또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이런 상품들도 만들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에서 나오는 월배당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R은 뭘까요? 네, R은 리츠입니다. 리츠. 네, 리츠면은 부동산 투자기구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손쉽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글로벌 리츠입니다. 리츠는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리츠라는 거는 아무래도 자본을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조달 비용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네네네. 예, 그럼 낮은 조달 비용을 통해서 리츠가 수익을 거두면 리츠는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 한 90% 정도를 무조건 배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선 디비던드와 일맥상통하지만 배당으로서의 매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두 개,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의 리츠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간략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미국은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모두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츠는 그냥 뭐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보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런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이런 리츠들도 많이 있고요. 일본 리츠는 좀 다릅니다. 일본 리츠는 도쿄, 오사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시는 일본의 가장 큰 대도시 두 개에 있는 오피스나 물류창고들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오피스들의 공실률, 그리고 얼마만큼 물류가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의 오피스들은 공실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본의 금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뭐 금리가 오를지 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저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역시 일본 리츠 또한 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들도 배당의 재원이 되니까요. 한번 리츠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또 뭐가 될까요? 네. A인데요. A는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바로 AI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AI 로봇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로봇까지. 네. 예. 아무래도 작년 한 해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단연 AI인 것 같고요. 올해도 그 AI로 시작되는 훈풍은 주요한 산업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사실 AI로 시작된 뭐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휴대폰에 탑재가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갤럭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뉴스에서 요즘 한참 뉴스지 않습니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로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수혜를 분명히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24년도에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올해 가장 꼭 가져가셔야 되는 상품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분명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산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의
좀 더 투자하는 네. 상품을 선별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곤의 앞에 세 글자는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글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인데요. 네. G는 개런티드 인컴이라고 했는데 guaranteed 우리나라 말로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안전마진 확보 전략입니다. 예, 사실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 투자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인컴을 확정하셔라. 즉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 예금형 성격의 자산에 꼭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현금형, 금리 연계형이라든지 네네. 이런 만기 매칭형 상품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안 좋았을 때는 이런 금리 연계형 상품에서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을 가지시고요. 인컴을 확보하신 다음에 또 너무 빠졌을 때는 이 인컴형 상품을 활용을 해서 또 추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AI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인컴을 확보하는 금리 연계형 상품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DRAG 그다음에 남은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네, ON이 남았는데요. 네. O는 아웃라이어라고. 아웃라이어. 예. 예. 책으로도 과거에 좀 유명했었던. 예,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아웃라이어는 실적의 아웃라이어입니다. 실적의 아웃라이어. 네. 분명히 실적이 바탕이 되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전망의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고 수급의 탄력을 받아서 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품에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70%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수 시장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게 아무래도 중소형 지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글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N인데요. N은 저희가 이제 넥스트 차이나라고. 전 세계 글로벌의 공급망의 중심은 사실 중국이었었는데 이게 이동을 해서 다음 포스트로는 인도가 사실 각광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인도의 대표 지수 주식시장을 보시면 작년 한 해 계속해서 꾸준히 좀 네. 안정적인 성과를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품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올 한 해는 ETF 시장에서는 좀 인도와 관련된 좀 다양한 상품들이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차이나 국가들에 투자하는 상품도 한번 관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청룡의 2024년에 코덱스가 제시하는 드래곤 투자 키워드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주가 흐름이 한 해 움직임을 결정짓는다고 하긴 하는데 올해 1월부터 주식시장이 정말 좀 종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은 연일 신고가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렵긴 하거든요. 올해 투자자분들께서 꼭 이것만은 가슴에 좀 새기고 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공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자. 대비하자입니다. 네, 사실 올 한 해도 증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도대체 미 연준은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그렇죠. 이번 3월일까? 5월일까? 사실 예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전쟁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어느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몇 월에 금리가 인하할 거야라고 해서 베팅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 분산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6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분야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찾아뵙는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뭐 증권의 PB 센터에 있는 분들, 팀장님들을 만나뵈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심플하게 예를 들면 대표 지수,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한 30% 정도를 투자하시고 네. 또 30%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금리 연계형에 투자하시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하시고 또 나머지 비중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는 뭐 섹터나 테마, 다양하게 요새는 뭐 반도체,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 많으시니까요. 그렇게 좀 투자를 분산하셔서 심플하게 뭐 3-4가지 정도만 활용하셔도 그렇죠. 충분히 시장을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시기를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하라. 야,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ETF 찍먹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앞서 드래곤을 코덱스에서는 투자 키워드로 뽑아주셨는데 그중에서 당장 올해 1분기 아니면 상반기에 꼭 보아야 할 투자 대상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키워드를 6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찍먹 팬분들께서는 네. 이것도 많다고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시겠죠. 네, 저는 6개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키워드와 연동을 시켜서 지금 좀 관심을 기울이실 거는 바로 AI 반도체 관련한 산업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품 ETF에 관심을 주시면은 분명 그런 코덱스에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상품들에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올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도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적에서 연동이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한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명히 임상실험이나 이런 실적으로 판매로 이어지는 제약의 출시들이 예견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네. 이야기들이 올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도 곧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대감이 붙어 있는 이런 AI 반도체나 뭐 비만 치료제와 같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 산업의 길목에서 대비를 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큰 성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